국내 최대 규모의 김 생산지 마로 해역을 둘러싼 어민들의 분쟁이 합의를 통해 일단락됐습니다. 하지만 갈등은 여전히 남아 있습니다. 전남 지역 인구 180만 명 선이 붕괴된 가운데 김영록 전남도지사가 특단을 주문했습니다. 지방소멸 위기 극복 시책 발굴에 집중할 것을 강조했습니다. 오는 10월 무안국제공항에서 라오스행 국제 노선이 취항합니다. 비엔티안 노선은 10월부터, 루앙프라방 노선은 12월부터 탑승할 수 있습니다. 대통령이 약속한 전남 지역 공약 사업 국비 확보율이 1% 수준에 그쳤습니다. 30개 사업이 추진되고 있지만 예산이 없어 지지부진하고 있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헬로티비 전남 뉴스입니다. 국내 최대 규모의 김 생산지인 마로 해역의 어업권을 놓고 진도와 해남 어민들이 오랜 분쟁을 이어왔습니다. 그런데 최근 두 지역의 수협이 어업권을 나눠 쓰기로 합의하면서 갈등이 일단락됐는데요. 일부 어민들 사이에서는 여전히 반대하는 의견도 남아있어 김 양식의 차질이 예상됩니다. 보도에 장혜원 기자입니다. 진도와 해남 사이에 있는 마로 해역 일대입니다. 여의도 면적의 4배에 달하는 전국 최대 규모의 김 양식어장입니다. 이곳에서 40여 년 동안 김 양식을 했던 해남 어민들은 최근 쫓겨날 처지에 놓였다가 희망이 생겼습니다. 법원이 마로 해역 어업권을 진도에 인도하라고 판결했지만 두 지역 수협이 다시 나눠 쓰기로 합의한 겁니다. 해남군 수협은 오는 2030년까지 전체 면적의 80%를 빌려 쓰는 조건으로 진도군 수협에 해마다 2억 원씩 지급하기로 했습니다. 80%에 대해서는 2030년에 다시 재협상을 하는 걸로 하고요. 그다음에 상생협력금으로 2억 원을 내년 저희 이제 해남에서 진도로 지급을 하고요. 이렇게 어업권 분쟁이 일단락되는 듯 했지만 정작 현장의 분위기는 사뭇 다릅니다. 일부 진도 어민들이 어업권을 양보하는 걸 반대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해당 어민들은 재판부의 판단을 그대로 따라야 한다는 입장. 더구나 수협에서 합의한 결과도 진도 어민들이 가져오는 면적이 너무 적다고 반발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따지면은 가져온 양이 적다 보니까 이제 그거 불만이죠. 표면적 합의는 이뤘지만 현장의 반발이 이어지면서 진도군 수협의 고민도 깊습니다. 해남 어민들은 어장 재배치에 약 4개월이 걸린다며 조업 승인을 서둘러 달라는 입장. 저희가 다시 재개발을 해야 돼요. 근데 그 기간이 너무 촉박한데 지금 그걸 못하고 있어서 조금 안타까울 따름이에요. 얼른 해야지 저희가 올해 여기서 김 건농을 할 수가 있는데. 진도군 수협은 앞으로 설명회를 통해 어민들을 지속적으로 설득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어업권을 두고 40년 동안 분쟁이 이어졌던 마로 해역. 두 지역이 표면상 합의는 이뤘지만 여전히 반대 여론이 남아있는 가운데 오랜 갈등이 종지부를 찍을 수 있을지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헬로티비 뉴스 장혜원입니다. 전남 인구 180만 명 선이 붕괴된 가운데 김영록 전남도지사가 특단의 조치를 내렸습니다. 김 지사는 23일 실국장 정책회의를 열고 최근 정부가 인구 감소 지역 규제 특례 확대 방안을 발표했다며 중앙정부 차원의 규제 특례를 적극적으로 건의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지방소멸 위기 극복을 위한 시책 발굴과 기본소득 사회, 출생 기본수당 등 다채로운 신사업을 연구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오는 10월부터 무안국제공항에서 라오스행 국제노선에 탑승할 수 있게 됐습니다. 전남도는 무안군과 한국공항공사, 라오스 국영항공사인 라오공항과 국제노선 업무 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협약에 따라 라오스 비엔티안 노선은 오는 10월부터 2025년 3월까지 주 2회에서 4회, 루앙프라방 노선은 오는 12월부터 2025년 2월까지 주 2회에서 4회가량 운항됩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약속한 전남 지역 공약은 모두 7개입니다. 사업별로 나눠보면 약 30여 개에 달하는데요. 대통령 취임 3년 차 보도국 지금을 통해 전남 지역 공약 추진 상황을 짚어보겠습니다. 서경 기자, 현재 진행 상황부터 살펴볼까요? 네, 윤석열 대통령은 전남에 7대 공약, 15개 정책 과제, 그리고 30개 세부 과제를 제시했습니다. 수치로 살펴보면 본격적으로 추진되고 있는 사업은 12개, 사전 절차가 진행되고 있는 게 10개, 그리고 기획 단계에 있는 사업이 7개입니다. 좀 더 자세히 보면요. 우주 발사체 산업 클러스터 조성 사업, 미래 비행체 산업 클러스터 조성 사업, 광역 교통망 확충 사업, 그리고 남북권 광역 관광 개발 사업 등이 있습니다. 전남도 정책기획관실이 밝힌 대통령 공약 사업 진행률은 76%라고 설명했습니다. 네, 공약이 빠르게 추진되려면 무엇보다 예산이 확보되어야 할 텐데요. 국비 확보 비중은 어떻게 됩니까? 지금부터는 국비가 확보된 사업부터 좀 보겠습니다. 컨테이너 부두 자동화 항만 테스트베드 구축 1,386억, 남북권 광역관광 개발 사업 166억, 친환경 재생에너지 기반 스마트시티 조성 120억, 이 밖에도 12개 사업이 30억 원 미만의 국비를 확보한 상태입니다. 그리고 익산 여수 전라선 고속철도 사업이나 다도의 선샤인웨이 해양관광도로 개설 사업 등 10개 사업은 지난 3년 동안 확보한 국비가 전혀 없습니다. 대통령 전남 공약 세부 사업 30개를 추진하는 데 필요한 예산은 22조 원에 달하는데요. 현재까지 확보한 국비는 1,853억 원, 그러니까 1% 미만에 그쳤습니다. 네, 전남 발전을 위한 핵심 사업들이 지지부진한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대로라면 임기 내 가시적인 성과들이 나타나긴 좀 어려울 것 같은데요. 지역 정치권의 계획은 뭔가요? 전남도는 대통령 공약 사업들이 대부분 장기 사업에 집중돼 있다면서 연차별 계획대로 추진하겠다는 입장입니다. 국가 계획 반영을 건의하거나 사업 계획을 보완해서 재신청하거나 예비 타당성 조사 면제 사업 포함을 건의하거나 중앙부처와의 협의를 추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22조 원대 막대한 예산이 투입돼야만 하는 사업이고 대부분이 장기적으로 추진해야 하는 사업인 건 맞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진척이 없다는 비난은 계속되고 있는데요. 22대 국회와의 협력을 통해 국비 확보를 위해 더 노력해야만 하는 상황임은 분명해 보입니다. 지금까지 보도국에서 전해드렸습니다. 네, 지금까지 보도국 서경 기자와 이야기 나눴습니다. 케이블 TV 공동기획 지역회생 프로젝트 지역을 살려라 순서입니다. 요즘 농어촌의 작은 학교들이 폐교 위기에 내몰렸다가 농촌 유학을 통해 다시금 활력을 되찾고 있다는 소식 앞서 전해드렸는데요. 네, 농촌 유학이 지속되려면 무엇보다 안정적인 지원 방안이 뒤따라야 합니다. 남은 과제를 SK 브로드밴드 엄상현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농촌 유학은 크게 기숙형과 홈스테이형, 가족 체류형 등 3개 형태로 운영 중입니다. 가족이 함께 농촌으로 이주하는 가족 체류형과 농촌 유학센터에서 공동 생활을 하는 기숙형이 대부분입니다. 전북 완주의 한 농촌 유학센터입니다. 거실 바닥은 들떠 있고 실내 벽면까지 빗물이 스며든 자국이 선명합니다. 누수가에서 작년에 이제 비가 오면은 여기도 물이 새고 저 뒤에도 새서 지금 저 바닥이 떴거든요, 이게. 그래서 지붕에 이제 그런 누수, 그래서 이제 처마도 더 내야 되고 이런 부분들 우선. 다른 센터도 사정은 마찬가지. 이곳은 공간이 협소해 학습과 식사 공간이 분리되지 않았을 뿐더러 건물이 오래돼 보수가 시급합니다. 학습할 수 있는 공간이나 그런 부분이 좀 부족해서 이렇게 같이 거실에서 생활을 하다 보니까 그런 부분이 가장 필요한 것 같고, 남녀 이렇게 생활할 수 있는 공간이 분리되는 게 가장 아이들을 위해서 지금 필요한 것 같아요. 그간 정부는 국고 보조금으로 센터의 운영비 일부를 지원해 왔습니다.
시설의 유지 보수와 인건비 등으로 유용하게 쓰였는데 올해 정부가 긴축 재정 등을 이유로 이 예산 전액을 삭감했습니다. 기본적으로 이제 농촌 유학 같은 경우에는 도농교류법에 의거해서 이를테면 도시 아이들의 농촌 체험을 확대하고 그다음에 도농교류를 확대하기 위해서 국가 차원에서 지속적으로 지원하도록 돼 있거든요. 도농교류법에 명시되어 있는데 국비 지원이 끊기며 센터는 체험 프로그램 운영은 고사하고 시설 유지조차 어렵게 된 상황. 문제는 국비 재개 여부도 불투명하다는 겁니다. 상황이 이렇자 전북자치도는 최근 추경을 통해 급한 대로 국고 보조금 삭감액을 자체 예산으로 세웠습니다. 전북자치도 교육청도 자구책 마련에 나섰습니다. 센터가 농식품부에서 관할하는 이제 그 주관하는 사업이다 보니까 그래서 이제 이게 지자체 소속이다 보니까 저희가 교육비 예산으로는 이렇게 센터에다가 지원할 수가 없었어요. 이번에 이제 그 전북 특별자치도 관련해서 이제 특별법이 제정되었잖아요. 그러면서 저희가 특례로 해서 추경 예산으로 일단 급한 불은 껐지만 어디까지나 임시 방편일 뿐. 지역 회생을 위해선 그 지역에 반드시 학교가 필요합니다. 농촌 유학은 폐교 위기를 겪는 농촌의 작은 학교를 되살릴 대안으로 국가, 지자체 차원의 체계적이고 안정적인 지원 대책 마련이 절실합니다. BTV 뉴스 엄상현입니다. 휘날리는 성조기를 배경으로 피 흘리며 불끈 쥔 주먹을 치켜올린 도널드 트럼프 전 미국 대통령. 이 사진 한 장이 미국 대선판을 크게 흔들고 있습니다. 테러를 당한 정치 지도자들의 지지율이 올랐던 사례는 역사적으로 많은데요. 대표적으로 레이건 대통령을 들 수 있을 겁니다. 레이건은 취임 70일 되는 날 옆구리에 총상을 입고 수술을 받아 목숨을 건졌는데 지지율이 무려 83%까지 치솟았습니다. 국내 사례도 있죠. 2006년 한나라당 대표였던 박근혜 전 대통령이 선거 유세 도중에 커터칼 테러를 당했는데 그 와중에도 대구는요? 라는 발언을 한 것으로 알려졌고 선거에서 크게 승리했습니다. 테러를 당하는 정치인의 지지율이 오르는 것은 일반 대중의 동정심과 자기 진영의 결집이 작용하기 때문인 것으로 분석됩니다. 트럼프의 피격 이후 버티던 바이든 대통령이 후보직을 전격 사퇴함으로써 요동치는 전국 속에서 트럼프의 재선 가능성을 꼽는 전망이 우세해지고 있습니다. 때문에 우리는 트럼프가 다시 백악관에 입성할 경우에 대비해야 합니다. 그가 주한미군 철수 카드까지 꺼내들면서 한국에게 주한미군 주둔 분담금을 훨씬 더 많이 내야 한다고 했던 점을 상기할 필요가 있습니다. 또 무역 관세, 부과에 따른 갈등, 김정은과의 직접 거래에 따른 한반도 안보 불투명성, 그리고 미중 무역 전쟁의 후폭풍 등 우리를 둘러싼 대외 변수가 한두 가지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누가 다음 미국 대통령이 되더라도 우리에게 환경이 불리하게 되지 않도록 미리 손을 써야 합니다. 워싱턴 채널은 물론 특사 파견을 통한 사전 교감이 시급합니다. 외교와 정치 경험이 풍부하고 소통 역량이 검증된 인사가 그 역할을 맡아줘야 할 겁니다. 외교의 본질은 국가의 이익 극대화이기 때문입니다. 국가가 존립하고 융성해야 지역도 살아남을 수 있습니다. 데스크의 눈이었습니다. 전남도가 전국 최초로 금어기에 어선과 어선원의 재해보험료를 지원합니다. 지원 대상은 어선과 어선원 재해보험 가입자 가운데 포획 채취 금지 기간에 대상 어종을 조업하거나 어구 사용 금지 기간 업종에 해당하고 관련법에서 규정하는 금지 기간을 지킨 영근의 어선 어업인입니다. 뉴스를 마칩니다. 고맙습니다.